사람들은 측량 기사를 늘 산등성이나 푸른 해안선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만 상상한다. 삼각대 위에 토털 스테이션을 올려놓고 수평선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바람을 등지고 멋들어지게 버튼을 누르는 사람.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그런 장면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대체로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빈터에 혼자 선다. 햇빛에 발에서 색을 잃은 잡초, 어디서 날아와 박힌 스티로폼 조각, 오래된 비닐에 목이 졸린 덤불과 쇳 조각들, 언젠가 다른 무언가가 될 예정이라며 십수년째 방치된 그런 땅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시까지 끝, 더 이상 도로 표지판도 의미를 잃어버린 막다른 읍의 외곽. 군청에서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반쯤 내준 뒤 뒤늦게 지하 매설물 이상 유무를 확인하라는 공문이 내게 도착한 그런 유형의 부지였다. 진짜 안전을 생각했다면 순서를 바꿨겠지만 내 업무의 절반은 이미 정해진 결정을 서류로 뒷받침해주는 일이다. 트럭을 들머리에 세우고 부팅이 느린 GNSS 수신기를 켜둔 채 가슴끈을 여며 장비를 맨다. 토털 스테이션, 핸드헬드 GNSS, 지표 투과 레이더 GPR. 내 몸보다 값비싼 장비들이고 솔직히 내 건강보다 더 정성껏 다뤄왔다. 장화는 전날 내린 비를 그대로 머금은 풀밭을 천천히 헤치며 젖어갔다. 체크리스트는 늘 같았다. 경계 확인, 토양 성상, 매설된 설비 추정, 고저 편차. 순서대로 빠뜨리지 않고. 나는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다. 보고서에 물음표가 남는 걸 견디지 못한다. 첫 투어 시간은 늘 그렇듯 느리고 고요하게 흘렀다. 기준점을 잡고 좌표를 찍고 GPR로 얕은 단층을 훑고 수상한 반향을 스티커로 표시했다. 그런데 작게 걸리는 게 몇 가지 있었다. 나침반이 몇 도씩 의미 없이 떨렸고 GNSS 고정 해결, 픽스기 간헐적으로 풀렸다. 오래된 매립지나 토양 철분이 높은 곳이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은 지적도에도 폐기물 관리 대장에도 그런 표기가 없었다. 노이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가시처럼 자랐다. 누군가는 오차로 뭉뚱그려 적겠지만 나는 못한다. 둘레를 한 바퀴 더 돌며 찍었던 지점을 재확인하던 중 평탄한 풀바다의 단조로움을 깨는 뭔가가 시야의 정중앙에 서 있었다. 1시간 전 분명히 지나갔던 자리였다. 그땐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며 처음 든 생각은 임시 설비였다. 공사업체에서 서류를 깜빡하고 들이댄 장치가 간혹 있긴 하다. 하지만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가슴 안쪽 어딘가가 서서히 조여왔다. 그건 전기 캐비닛도 시추리그도 내가 아는 어떤 구조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였다. 허공에 곧게 서 있는 승강로도 기둥도 없는 그저 그 자체로 완성된 엘리베이터. 어림잡아 2.5m, 양쪽으로 열릴 두 짝의 문. 문 옆엔 조그만 호출 패널이 붙어 있었고 유일한 버튼 하나가 연두빛으로 조용히 살아있었다. 회사 로고도 관리 스티커도 낡은 흔적도 없었다. 빗물이 씻고 간 듯 반듯한 브러시드 스틸 표면. 문틈의 이음새는 칼날처럼 반듯했고 버튼에서 아주 미세한 전원에 윙 하는 기류가 흘렀다. 나는 습관대로 구조물을 원으로 돌며 주변을 훑었다. 발전기, 케이블, 지지대 아무것도 없었다. 풀잎이 눕거나 흙이 뒤틀린 자국조차 없었다. 중장비가 들어왔다면 반드시 남을 궤적도 발자국도 오직 내 것뿐. 누군가 여기에 이걸 심었다면 땅 한 줌 흐트러뜨리지 않고 해낸 셈인데 그건 불가능했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장면이 눈앞에 서 있었다. 휴대폰으로 현장 문서를 다시 뒤졌다. 선행 공사 없음, 지하시설 없음, 측량 완료 전 착공 금지, 오래전 농지 분할 이력이 끝. 엘리베이터라는 명목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여기에 있었다. 휴대폰으로 현장 문서를 다시 뒤졌다. 선행 공사 없음, 지하시설 없음, 측량 완료 전 착공 금지, 오래전 농지 분할 이력이 끝. 엘리베이터라는 명목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여기에 있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표면에 내 장화코가 흐릿하게 비쳤다. 어제 내린 비에 이토록 상처 하나 없다? 모서리엔 흠집조차 없고 패널의 폰트는 낯선데 이상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버튼 옆 작은 화살표는 분명 하행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옆엔 한국식 표기처럼 보이는 점자 돌기가 만져졌다. 전원은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그 전원이 어디서 오는지는 이 풀밭 어디에도 답이 없었다. 그때 합리화가 고개를 들었다. 무허가로 시작한 개발? 지하에 감춘 사설 설비? 보고 의무가 내게 있다. 측량은 단지 거리와 높이만 재는 일이 아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적어내야 한다. 이건 호기심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내 뒤에 들어올 사람들이 위험에 뛰어들지 않게 하는 일. 나는 버튼 앞에 섰다. 손가락을 올리고 아주 가볍게 눌렀다. 솔직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불빛이 탁 꺼지고 내가 본 게 착시였다고 말해주길. 대신 아래 어딘가에서 금속이 각성하는 낮은 울림이 올라왔다. 케이블이 팽팽해지고 보이지 않는 도르래가 회전하는 소리. 발바닥에 미세한 떨림이 스몄고 문은 주저없이 스르륵 양옆으로 열렸다. 안은 비어 있었다. 새것 같은 금속의 냄새, 아직 사람의 체온이 스며들지 않은 건조한 공기. 케이지는 병원이나 오래된 관공서 엘리베이터에서 본 형태와 흡사했지만 어딘가 더 정확했다. 나는 문턱 안쪽에 발끝만 걸친 채 내부 패널을 보았다. 층수 표시는 간결했다. 그 아래로 밀1, 밀 켜져 있는 건 밀뿐이었다. 은은한 푸른 불빛이 아래로 가자고 유혹하듯 떴다. 여기서 멈춰보고서의 정체불명의 구조물 발견.
출입금지 요망이라고 적어도 그 누구도 나를 탓하지 못한다. 하지만 만약 저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면? 무허가 공간, 빈약한 구조, 지하수, 가스, 붕괴 위험. 나중에 사고가 나면 보고서의 빈칸이 나를 되돌아볼 것이다. 왜 확인하지 않았나? 책임은 표면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층만 안전점검 차원에서 단 한 번 왕복.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들어섰다. 문이 자연스레 닫혔고 파스 2를 눌렀다. 케이지가 아주 부드럽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흔들림은 거의 없었고 귀만 살짝 먹먹해졌다. 천장의 희미한 조명이 매끈한 스테인리스 벽면에 사각형으로 겹겹이 반사되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내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도리어 더 컸다. 손바닥은 장갑 안에서 천천히 젖었다. 내려가는 동안 나는 스스로의 절차를 되뇌었다. 접근 전 기록, 첫 진입 후 즉시 후퇴, 이상 징후 포착 시 표지 설치. 절차는 언제나 나를 지켜줬다. 오늘도 그럴 거라 믿었다. 엘리베이터가 아주 짧게 미끄러지듯 멈췄다. 귀를 타고 지나가는 압력의 변화. 띵 하는 지나치게 또렷한 도착음. 나는 턱을 끌어올리고 한 걸음 나아갔다. 문이 열렸다. 낡은 사무실의 냄새가, 먼지, 오래된 종이, 식어 굳은 커피의 단내가 한꺼번에 얼굴을 덮쳤다. 깜빡이는 형광등, 처진 파티션, 벗겨진 장판. 마치 누군가가 방금까지 일하다가 신호 한 번에 전원이 끊겨 모두가 동시에 자리에서 사라진 풍경. 왼편 작은 휴게실의 유리엔 오래된 손기름 자국이 화석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누군가의 종이컵이 반쯤 채워진 채 식어 있었고 재떨이엔 반쯤 탄 담배가 아직도 아주 가느다랗게 연기를 뿜어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 스캐너가 보여주는 수치는 0이었다. 열원 없음, 배선 신호 없음, 전력 비가청, 2층 전체가 무전원 상태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불은 켜져 있고 연기는 오르고 컵의 표면엔 미지근함이 맺혀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 엘리베이터를 확인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패널의 쥐는 꺼져 있었고 투이만이 세로이 녹색으로 점등되어 있었다. 첫 번째 층,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절차의 첫 번째 균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한참 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문은 열린 채로 마치 나를 기다리는 듯 고요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금속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다. 방금 전 지하 사무실에서 본 그 부자연스러운 풍경이 머릿속에서 아직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패널 위에 새로 켜진 V 버튼이 이미 결정을 대신 내린 듯했다. 이곳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를 다음 단계로 밀어넣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케이지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내려갔다. 울림이 등뼈를 타고 올라와 머리 뒤쪽을 간지렸다. 짧은 정적 후 띵 지나치게 또렷한 도착음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나는 숨을 삼켰다. 그곳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이었다. 9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주택. 한국의 오래된 주공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 나무 몰딩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벽지는 연한 베이지 바탕에 장미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천장 모서리엔 거미줄이 얇게 걸려 있었고 코너에 서 있는 스탠드 조명은 낮게 웅 하는 소리를 냈다. 블라인드 틈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뿌옇고 무기력했다. 발밑에 카펫은 색이 바래고 실밥이 드러나 있었다. 공기 속에는 오래된 세제 냄새와 살짝 탄 토스트 향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아침이 한순간에 멈춘 듯한 냄새였다. 좁은 복도를 따라 걸어 거실로 들어서자 벽난로 위에 액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나는 무심코 하나를 집어들었다. 처음엔 평범했다. 중년의 부부와 두 아이. 그런데 몇 초 더 바라보자 얼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다.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어긋나고 입꼬리는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사람을 흉내낸 무언가였다. 나는 불안감에 다른 액자들도 확인했다. 그러나 모두 같았다. 가족의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표정과 시선이 생기를 잃은 채 어딘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끝이 서서히 식어갔다. 목덜미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창밖을 보았다.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창유리 바로 앞까지 회색 콘크리트 벽이 버티고 있었다. 하늘도 나무도 거리도 사라진 단절된 공간. 집 안에는 외부로 나가는 문이 전혀 없었다. 계단도 없었다. 복도는 나를 같은 자리로 되돌렸고 방들은 서로의 그림자를 따라 끝없이 반복되었다. 결국 나는 처음 들어왔던 거실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쪽 조명이 부드럽게 빛났지만 G버튼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이제 3이 새로운 녹색 불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지만 이곳은 발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발걸음을 옮기자 금속 바닥이 부드럽게 울렸다. 문이 닫히고 케이지는 다시 하강을 시작했다. 곧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소독약, 오래된 금속, 그리고 그 아래 깔린 알 수 없는 냄새. 문이 열리자 연한 파란색 타일로 마감된 긴 복도가 나타났다. 벗겨진 곳과 곰팡이가 핀 곳이 섞여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불안정하게 깜빡이며 차가운 빛을 흘렸다. 곧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소독약, 오래된 금속, 그리고 그 아래 깔린 알 수 없는 냄새. 문이 열리자 연한 파란색 타일로 마감된 긴 복도가 나타났다.
벗겨진 곳과 곰팡이가 핀 곳이 섞여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불안정하게 깜빡이며 차가운 빛을 흘렸다. 복도 양옆에는 오래된 스트레처와 수술 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누군가 방금까지 사용한 것처럼 스윙 도어를 밀자 오래된 수술실이 나타났다. 위쪽 관찰실 유리는 금이가 있었고 아래 수술대 위에는 환자가 하얀 시트에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 형체는 사람의 것과 달랐다. 팔다리의 각도가 부자연스럽고 일부는 지나치게 가늘었으며 일부는 기형적으로 부풀어 있었다. 시트 옆에 클립보드를 집어들었다. 날짜와 시술명이 적혀 있었는데 사망 후 절개, 생존 중 해부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날짜에 완료 표시가 찍힌 기록까지 있었다. 그 순간 수술실 구석의 커튼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림자가 천천히 벽을 따라 미끄러졌다. 수술등이 하나씩 꺼지면서 어둠이 번졌다. 발자국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젖은 듯 무겁고 끈적거리는 숨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나는 뒤도 안 보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뛰어들어 패널을 눌렀다. 이제 바사 버튼만이 녹색으로 켜졌다. 문이 닫히자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다. 다음 층이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내려가는 동안 케이지 안공기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등줄기를 따라 땀이 흘렀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패널 위에서 바사 버튼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아니, 사실 멈출 방법이 없었다. 짧은 진동 후 띵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렸다. 첫걸음을 내딛자 발밑에서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전해졌다. 물이었다. 발목까지 차오른 검고 탁한 물. 표면은 기름막처럼 무지갯빛을 띠고 있었고 발을 움직일 때마다 느릿하게 물결이 퍼져나갔다. 공기에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 고인 물, 특유의 비린내,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진 날카로운 금속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앞을 보니 오래전에 문을 닫은 쇼핑몰처럼 보였다. 양옆으로 늘어선 상점들의 유리창은 반쯤 깨져 있었고 네온 사인은 불이 꺼진 채 색이 발해 있었다. 그러나 간판에는 내가 아는 브랜드 이름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의 같았다. 글자가 한두 획씩 어긋나 있었고 읽으려 하면 글씨가 흐릿하게 변해 시야에서 미끄러졌다. 옷가게 진열장 안에는 낯익은 디자인의 셔츠와 재킷들이 걸려 있었지만 봉제선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색은 경계 없이 번져 있었다. 그 앞에는 마네킹들이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서 있었다. 그들의 하얀 얼굴은 모두 천장을 향하고 있었고 일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물이 발목 주위를 감싸며 느리게 출렁였다. 스칠 때마다 물속에서 뭔가가 지나가는 듯한 감각이 다리에 전해졌다. 마네킹 하나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가듯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다른 하나는 내가 시선을 돌린 순간 어깨를 약간 틀어 나를 향해 있는 듯 보였다. 위쪽 형광등이 웅 하고 울리며 깜빡였다. 그 빛이 물 위를 비추자 내 발밑에서 내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그 나는 동시에 깜빡이지 않았다. 그 표정은 무표정했고 물속에서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물속의 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흐릿한 형체가 물결을 가르며 내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그 순간 주변 마네킹들이 하나씩 고개를 숙이더니 물 아래로 잠겼다. 마치 무언가를 피해 숨는 것처럼. 나는 숨을 고르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물속의 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흐릿한 형체가 물결을 가르며 내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그 순간 주변 마네킹들이 하나씩 고개를 숙이더니 물 아래로 잠겼다. 마치 무언가를 피해 숨는 것처럼. 물살이 변했다. 발목을 스치는 힘이 서서히 강해졌다. 물은 내 종아리까지 차올랐고 끌어당기는 힘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 상점 간판이 기울며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먼 곳에서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발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내 앞을 가로막는 마네킹 하나가 물 위에 떠올랐다. 하얀 얼굴이 바로 내 눈앞까지 다가왔다.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갔다. 엘리베이터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문턱에 닿기 전 발목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다. 나는 아래를 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몸을 던졌다. 동시에 뒤에서 물이 갑자기 솟구치며 문턱을 넘어왔다. 문 안으로 몸을 밀어넣자 자동으로 문이 닫혔다. 금속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무언가가 밖에서 둔탁하게 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주먹도 손바닥도 아니었다. 더 크고 더 묵직한 무언가. 케이지 전체가 진동했다. 내 몸은 물에 흠뻑 젖었고 숨은 가빠졌다. 패널 위에서 환보 버튼이 녹색으로 켜졌다. 나는 젖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곳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층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케이지 안의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으며 방금 전까지 발목을 감쌌던 그 차가운 물의 감각이 아직도 다리를 따라 기어오르는 듯했다. 패널 위에서 환보 버튼이 녹색으로 빛났다. 이제 이 아래에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목덜미의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띵! 이번에도 도착음은 지나치게 선명했다. 문이 열리자 코끝을 먼저 스치는 것은 흙냄새와 송진, 그리고 오래된 낙엽의 부패한 향이었다. 앞에는 숲이 있었다. 그러나 그 숲은 지상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다. 하늘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에는 별도 달도 없었다. 대신 무한한 검은색이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고 나무들은 그 어둠 속으로 끝없이 뻗어 있었다. 부드러운 흙길 위에 발을 내디디자 습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빛은 오직 내가 들고 있던 작은 손전등에서만 나왔다. 하지만 그 빛마저 숲속의 어둠에 삼켜져 불과 몇 걸음 앞밖에 비추지 못했다. 이 숲을 안다는 감각이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릴 적 반복해서 꾸었던 악몽 속 풍경이었다. 길이 어딘가로 이어질 듯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비틀린 숲길. 나무들은 비정상적으로 서로에게 기울어져 있었고 가지는 손톱처럼 뻗어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긴 팔다리를 가진 무언가가 덤불 사이를 조심스럽게 가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소리를 향해 부르거나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그저 호흡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좁은 오솔길을 따라갔다. 길가에는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반쯤 땅에 묻힌 나침반, 금속이 휘어진 클립보드, 부러진 측량장대, 그리고 아직 물이 반쯤 찬 채로 눌려있는 생수병. 누군가 아니 여러 명이 이곳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흔적이었다. 그때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포착했다. 그것은 너무 길고 너무 가늘어서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팔과 다리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고개는 비정상적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것은 내 시야의 가장자리에서만 모습을 드러냈다가 내가 정면으로 보려 하면 나무 뒤로 사라졌다. 그러나 갑자기 그것이 움직였다. 이번에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그 순간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뿌리가 튀어나온 땅이 발목을 걸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타들어갔다. 손전등 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둠 속을 갈랐다. 그리고 차가운 손가락 같은 감촉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앞으로 굴러떨어졌다.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작은 공터, 그 한가운데에 엘리베이터 문이 홀로 서 있었다. 주변에는 승강로도 건물도 없었다. 오직 금속 문짝과 그 위에 희미한 조명만이 어둠을 뚫고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 문으로 달려들었다. 발이 문턱을 넘는 순간 뒤쪽 숲의 경계에서 그 형체가 보였다. 인간과 닮았으나 너무 길고 왜곡된 실루엣. 그것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케이지 안 패널 위에서 분육 버튼이 켜졌다. 이제 단 한 층만 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깊은 공포를 안겨주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케이지 안의 불빛은 여전히 일정했지만 벽을 타고 흐르는 미묘한 진동이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패널 위에서 분육 버튼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이 내려감이 끝나면 이제 단 하나의 층만이 남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띵! 문이 열리자 코끝에 바로 스치는 것은 곰팡이 냄새와 오래 고인 물의 퀴퀴함, 그리고 그 아래에 숨어있는 자극적인 산성 냄새였다. 바닥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에 젖어 반짝였다. 그러나 그것은 물웅덩이가 아니었다. 바닥 전체가 발목 위까지 잠긴 검은 물에 덮여 있었다. 발을 내디디자 차가운 액체가 장화 안으로 스며들며 피부를 얼렸다. 물은 유난히 끈적였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목을 붙잡듯 감아올랐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다. 벽면 양쪽에는 쇼핑몰의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러나 간판은 내가 아는 브랜드를 닮았지만 글자가 한두 획씩 뒤틀려 있었다. 오래 보려고 하면 문양이 흐릿하게 변해 읽을 수 없게 됐다. 옷가게 진열장 안에 마네킹들이 물속에 반쯤 잠겨 서 있었다. 그들의 하얀 얼굴은 모두 천장을 향하고 있었지만 내가 지나칠 때마다 시선이 따라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몇몇은 미묘하게 고개를 돌렸고 그 움직임은 물결에 묻혀 더 부드럽고 소름 끼치게 보였다. 위쪽에 깜빡이는 형광등이 물 위를 비추자 표면에 내 얼굴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나는 깜빡이지 않았고 미묘하게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물속의 형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내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물결이 커지고 마네킹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 물살이 변했다. 발목을 스치는 힘이 강해지고 물은 종아리까지 차올랐다. 끌어당기는 힘이 바닥 아래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상점 간판이 기울며 천천히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멀리서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무언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앞을 가로막는 마네킹 하나가 물 위로 떠올랐다. 하얀 얼굴이 바로 내 눈앞까지 다가왔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갔다. 엘리베이터 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의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문턱에 닿기 전 발목에 차갑고 미끄러운 무언가가 스쳤다. 나는 아래를 보지 않은 채 온 힘을 다해 몸을 던졌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라 문턱을 넘어왔다. 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자마자 금속 문이 자동으로 닫혔다. 마지막 순간 밖에서 둔탁한 충격이 울렸고 케이지 전체가 떨렸다. 그 소리는 주먹도 손바닥도 아닌 더 크고 묵직한 무언가의 타격음이었다.
내 몸은 물에 흠뻑 젖었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패널 위에서 받칠 버튼이 녹색으로 켜졌다. 이제 마지막 층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엘리베이터가 마지막 하강을 시작했다. 이번 하강은 유난히 길고 느렸다. 케이지가 움직일 때마다 금속이 삐걱이며 구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천천히 귀를 타고 들어왔다. 벽을 타고 내려오는 진동이 발바닥에서부터 등골까지 기어올랐다. 숨이 자연스레 가빠졌고 손가락 끝이 얼어붙은 듯 저려왔다. 패널 위에 받칠 버튼은 다른 층들보다도 밝게 빛났다. 마치 여기가 끝이라는 표시처럼. 그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서서히 조여들었다. 내려가는 동안 나는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평범한 측량 현장, 풀밭,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엘리베이터. 그때 돌아섰다면 지금 이 하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띵! 문이 열렸다. 콕끝으로 스치는 첫 냄새는 먼지와 콘크리트의 냄새였다. 그러나 단순한 건설 현장의 냄새와는 달랐다. 여기에 스며 있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간이 내뿜는 무언가였다. 앞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기둥들은 반쯤만 완성되어 있었고 철근이 마치 녹슨 창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일부는 천장에 박혀 있었고 일부는 바닥에서 비스듬히 튀어나와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타일 조각과 자갈, 부서진 작업등이 널려 있었다. 중앙에는 커다란 설계도가 꽂혀 있는 제도판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 위를 들여다봤다. 그러나 거기에 그려진 것은 현실에서 가능할 리 없는 구조물들이었다. 계단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고 문이 열리면 벽 속으로 사라지는 구조. 어떤 방은 출입구도 없이 거주 공간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고 다른 한 설계도에는 당신의 대체품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설계도를 넘겼다. 이번엔 깊이불명이라고만 적힌 거대한 구덩이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뼈들이 나선형으로 무한히 이어져 있었다. 그 순간 위쪽 철제 발판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돌아다니며 출구를 찾았다. 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작은 엘리베이터 문이 보였다. 다른 층의 문보다 작고 수동식 레버가 달려 있었다. 문 옆에는 지상으로라는 금속 표지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오래되어 긁히고 휘어져 있었다. 나는 레버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이게 함정일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레버를 당기자 작은 케이지가 느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아래로 멀어지는 콘크리트 공간을 바라보며 나는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나를 여기까지 끌어내린 것이다. 케이지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눈앞에는 다시 그 풀밭이 있었다. 그러나 바람은 멎어 있었고 하늘은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주변에는 그 어떤 건물도 승강로도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서서 숨을 골랐다. 트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 장비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클립보드마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팅 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돌리자 풀밭 한가운데에서 금속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그 안쪽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다시 부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발서 7버튼을 누른 순간 공기가 변했다. 이전까지의 하강이 단순히 아래로 내려가는 기분이었다면 이번에는 방향 감각 자체가 무너졌다. 위아래 좌우가 뒤섞이는 듯한 감각이 목덜미를 타고 두개골까지 스며들었다. 케이지 안의 조명은 일정한 리듬으로 깜빡이며 벽에 비정상적인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림자 속에 나는 어딘가 길쭉하고 뒤틀린 모습이었다. 띵! 문이 열리자 숨을 삼켰다. 눈앞에는 거대한 동굴 같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 천장은 매끈한 암석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움직이는 조직처럼 보였다. 바닥은 습기와 진흙으로 질척였고 발을 디딜 때마다 기분 나쁜 찰박거림이 울렸다. 내 앞에는 길게 뻗은 철제 발판이 있었고 그 양옆은 짙은 안개와 어둠에 삼켜져 있었다. 발판은 녹슬어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에 걸어간 듯 발자국 모양의 진흙이 선명했다. 그 발자국은 사람의 것처럼 보였지만 발가락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날카롭게 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판 위로 올라섰다.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났다. 안개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 팔처럼 생긴 돌출부가 기둥에 감기더니 천천히 풀려나갔다. 그 움직임은 동물과 기계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듯했다. 발판 끝에는 작은 조종실 같은 공간이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암흑뿐이었지만 벽에는 오래된 조종 패널과 한국어로 적힌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출입 절대 금지, 하부 구조 안정성 미확인, 관찰 허가 없이 레벨 9 진입 금지. 레벨 9? 내 패널에는 바이스 7이 마지막이었는데 이 조종실의 패널에는 바이스 8과 9가 표시돼 있었지만 버튼은 녹슬어 눌리지 않았다. 그때 발판 아래에서 물결치는 듯한 거대한 소리가 울렸다. 동시에 안개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눈이었다. 너무 멀리 있었지만 그 시선이 나를 꿰뚫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발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조종실을 등지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발판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금속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실루엣이 발판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케이지에 몸을 밀어넣자 문이 스르륵 닫히고 상승 표시등이 켜졌다. 하지만 패널에는 G가 아니라 와우육이 깜빡이고 있었다.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위쪽의 층들을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였다. 이 엘리베이터는 나를 지상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경로로 데리고 가려는 것 같았다. 케이지가 움직이는 동안 벽 안쪽에서 기이한 금속 긁힘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외부에서 케이지를 따라 올라오고 있는 듯했다. 나는 벽에서 최대한 떨어져 케이지 한가운데에 섰다. 조명이 깜빡였다. 그 순간 벽면에 비친 그림자 속에 나가 아닌 또 다른 형체가 함께 있었다. 길고 얇은 손가락이 문 가장자리를 스치며 올라오고 있었다. 케이지가 흔들리며 상승하자 벽면에 미세한 금속 긁힘 소리가 한층 가까워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벽에서 떨어져 케이지 중앙으로 물러섰다. 조명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고 깜빡임 사이로 문틈의 고무 패킹이 아주 조금씩 들썩였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바깥에서 손가락 같은 것을 걸어 올리는 듯했다. 그 움직임은 사람보다 길고 도구보다 유연했다. 나는 숨을 억눌렀다. 여기서 비명을 지른다 해도 이 깊이에서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을 것이다. 패널에는 완유육이 깜빡이다가 이내 고정되었다. 문이 열리자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눈앞에는 넓은 복도와 오래된 안내 표지판이 있었다. 파란 바탕에 흰 글씨. 본관 검사실 수술동. 그러나 화살표는 서로를 가리키며 원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오른쪽을 선택했다. 바닥은 반들거렸고 끝없이 이어지는 형광등은 부분적으로 꺼져 어둠의 구간을 만들어냈다. 그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라 무언가가 몸을 숨기기에 적당한 두께를 가진 층처럼 느껴졌다. 복도 끝 모서리를 돌자 낡은 유리문 뒤로 작은 휴게실이 보였다. 자동 판매기에는 사라진 음료 브랜드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버튼 위에는 먼지가 수년간 차곡차곡 쌓인 듯 얇은 층을 이루고 있어. 그런데 판매기의 전원 표시는 살아 있었다. 녹색 LED가 숨쉬듯 깜빡였다. 나는 다가가 천천히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췄다. 버튼 표면에 묻은 먼지가 내가 손을 대기도 전에 아주 조금 마치 안쪽에서 누가 먼저 누르고 있는 것처럼. 문이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휴게실 안에는 길게 늘어선 테이블과 의자, 물 끓이는 주전자, 낡은 전자레인지,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코르크 보드가 있었. 보드에는 규정, 인사공지, 사내 동호회 포스터 같은 것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레벨 3 이하에서의 정비 절차 준수. 그 아래 굵은 글씨로 덧씌워진 경고. 무단 접근 금지. 서명 없는 이동 불가. 나는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원앤 든나님을 중간 6월 3에서 보았던 수술실의 커튼과 끈적한 숨소리가 동시에 떠올랐다. 의자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바람도 기계의 진동도 없었다. 의자는 마치 누가 방금 앉았다가 일어난 것처럼 뒤로 조금 밀려 있을 뿐이었다. 그때 전자레인지의 디스플레이가 깜빡이며 시간을 표시했다. 경공 영영. 시간이 흐르지 않는 나는 순간적으로 어젯밤의 하늘을 떠올렸다. 별이 보이지 않던 그 검은색의 질감, 이곳의 시간도 그 하늘처럼 표면만 남겨둔 껍질인지도 모른다. 휴게실을 나와 다시 복도에 섰다.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걸었다. 바닥의 타일이 한 칸씩 다른 톤으로 바뀌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패턴이 불규칙하게 흐트러졌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풍경사진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진 속 수평선과 나무들의 각도가 사람의 척추처럼 굽어 있었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멀리서 휙 하는 바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스트레처를 밀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코너를 돌자 갑자기 조명이 모두 꺼졌다. 까만 유리처럼 깊은 어둠이 한순간에 복도를 가득 채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벽을 더듬어 손전등을 찾았지만 손전등은 젖은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툭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광 페인트가 떠올랐다. 벽면에 비상구 표시. 화살표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화살표를 따라 발을 옮겼다. 발끝이 타일의 경계에 걸리고 미세한 모래가 밑창 아래서 긁혔다. 어둠은 내 숨소리만을 증폭시켰다. 왼쪽을 도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다. 이 깊이의 바람이라니.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니 벽면에 아주 좁은 환기구가 있었다. 덮개는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쪽에서 누군가의 손가락처럼 보이는 색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얼어붙어. 그때 환기구 안에서 속삭임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한국어였다. 그러나 문장은 앞뒤가 섞여 있었고 단어가 서로를 뒤집어 삼켰다. 들리지 위아래 바꿔 들어오지 마. 나는 한 발 물러섰. 발 뒤꿈치가 무언가를 밟았다. 단단한 금속 막대. 집어들자 끝이 약간 구부러진 차양 지지대였다. 이것이 이곳에서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조명이 다시 켜졌다. 아주 잠깐 스위치를 빠르게 올렸다.
내린 것처럼 불이 몇 차례 깜빡이고 복도 전체가 빛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나는 보았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 앞에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서 있었다. 자세, 장화의 흑얼룩, 심지어 오른손에 쥔 금속 막대까지. 그는 내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내딛었다. 동시에 그도 한 걸음 내딛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걷고 있는 것인지, 각각 다른 문을 향해 걷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나는 멈췄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입술만 웃고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웃음. 나는 그 웃음을 이의 거실 사진 속 가족에게서 본 적이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손에 든 금속 막대를 바닥에 탕하고 내리쳤다. 소리가 이상하게 멀고도 가까워 마치 복도 전체가 북처럼 울렸다. 그 울림과 동시에 벽면의 액자들이 조금씩 기울더니 액자 속 풍경의 수평선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바다가 뒤집히고 하늘이 떨어졌다. 나는 도망쳤다. 엘리베이터 문으로 달려가며 그가 나를 따라오는 기척을 등 뒤에서 느꼈다. 발소리의 리듬이 내 것과 완벽히 겹쳤고 숨소리의 템포도 같은 간격으로 맞춰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 케이지 안 조명의 뜨거운 빛. 나는 몸을 던졌다. 문턱을 넘는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훅 스쳤다. 누군가가 내 목덜미를 스치듯 지나가.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패널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버튼은 이미 빛나고 있었다. 케이지는 상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틈 사이로 복도 끝에 서 있던 나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그리고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읽을 수 있었다. 위로 가지마. 문이 닫혔다. 케이지가 올라가는 동안 귀 안쪽에서 낮은 윙 소리가 진동처럼 계속됐다. 나는 막대를 꼭 쥐고 서 있었다. 내 심장 소리가 케이지 바닥을 통해 위로 번졌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어.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누군가 혹은 어떤 설계가 나를 지상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데려가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금속 냄새와 먼지 냄새가 목 안에 내려앉아 이제 다음 층이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진동이 멈췄다. 패널 위에 불빛이 전부 꺼지고 어두움이 케이지 안을 삼켰다. 나는 본능적으로 금속 막대를 더 세게 심장이 요동쳤다. 정적이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때 케이지 밖에서 틱틱틱틱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금속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소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문을 향해 다가왔다. 문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 속에 썩은 흙과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조명이 번쩍 하지만 케이지 문은 지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공간을 보여주고 있었다. 문 밖에는 오래된 지하철 승강장 같은 곳이 펼쳐져 있었다. 기둥마다 희미하게 지워진 노선도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다. 승강장에는 기묘하게도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 형상을 한 무언가. 그들은 모두 나를 향해 서 있었고 얼굴은 역광 속에 가려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고개 각도, 어깨선 손가락의 길이가 미묘하게 인간과 달랐다. 나는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패널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들이 동시에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승강장 전체의 불빛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은 문 앞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눈을 감고 금속 막대를 크게 휘둘렀다. 하지만 허공만 갈랐다.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사라져 있었다. 승강장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 물방울만이 고여 반짝였다. 그때 바닥의 물속에서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결은 점점 커졌고 그 중심에서 검은 손이 천천히 튀어나왔다. 손가락은 길고 마디가 3배는 많아 보였다. 그 손이 문턱을 잡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 손은 더 강하게 문을 열어 젖히려. 순간 케이지가 급격히 흔들리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은 스르르 닫혔고 그 손은 틈 사이로 사라졌다. 패널 위에 새 불빛이 켜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엘리베이터는 단순히 아래에서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나를 원래 경로로 돌려놓는 척하며 전혀 다른 층들을 거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층마다 나를 머물게 하려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케이지가 멈추고 다음 문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엔 발을 내딛기 전부터 알 수 있었다.
2층은 내가 더 오래 버티기 힘든 곳일 거라는 거. 케이지가 갑작스레 멈춰서며 브레이크가 금속을 문지르는 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패널 위의 불빛은 모두 꺼졌고 어둠이 단단한 물체처럼 안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금속 막대를 더 꽉 쥐었. 손바닥에 땀이 차갑게 식어가며 막대의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정적은 마치 바다 밑바닥의 압력처럼 귓속을 눌렀다. 틱! 아주 작은 소리가 문틈 어딘가에서 났다. 그리고 또 점점 일정한 템포로 이어지는 그 소리는 누군가 손가락 관절로 금속을 두드리는 리듬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리듬 사이로 낮고 낯익은 숨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내 숨과 똑같은 간격, 똑같은 기.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엘리베이터는 오랫동안 나를 듣고 기록하고 재생하고 있었다. 조명이 켜졌다. 문은 반쯤만 열렸다. 그 틈 사이로 콘크리트 기둥과 엉성한 비계, 아직 마르지 않은 시멘트 자국이 보였다. 칠에서 보았던 미완의 구조물과 닮았지만 이곳은 더 높고 더 깊었다. 나는 막대를 한 손에 든 채 조심스레 문턱을 넘어섰다. 바닥은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먼지 냄새와 금속의 맛이 공기에 섞여 목구멍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중앙의 거대한 제도판이었다. 나무 프레임은 거칠게 칠해져 있었고 그 위에 수십 장의 설계도가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종이마다 다른 글씨체, 다른 잉크, 다른 시대의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관찰실, 대체 유닛, 생활 모듈 출입 금지, 그리고 빨간 펜으로 휘갈겨 쓴 문구 하나, 표면으로의 복귀는 설계에 없음. 숨이 막혔다. 나는 종이를 넘겼. 도면의 선들이 서로 감겨 들어가며 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회기를 만들고 있었다. 문을 열면 벽으로, 복도를 돌면 같은 복도로, 계단을 오르면 처음의 계단 밑으로. 설계의 끝은 원이 아니라 나선이었다. 중심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고 마지막에는 점처럼 수렴한다. 그 중앙에 작은 사각형 옆엔 아주 작은 글씨가 있었다. 여기서 멈춘다. 머리 위에서 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았. 대신 주변을 살폈다. 벽면에는 보안 거울이 일정 간격으로 붙어 있었고 거울마다 내 모습이 다른 각도로 잘려 있었. 한 거울 속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고 다른 거울 속 나는 금속 막대를 내려두고 있었다. 또 다른 거울 속 나는 눈을 감고 있었. 그중 하나가 아주 작게 미소 짓는 걸 보았을 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바닥 끝 비계 뒤편에 작은 문이 있었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손잡이는 손때로 반들거렸다. 문 옆에는 낡은 금속 표지판이 붙어 있어. 서비스용 승강기 긴급시 사용. 상부 승인 필요. 나는 손잡이를 당겼다. 열리지 않았다. 아래로 밀어보았다. 삐걱이며 반쯤 열리더니 안쪽 어둠이 입을 벌렸다. 그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 안에는 오래된 수동 레버가 있었다. 상향과 정지만 있는 단순한 장치. 나는 레버를 잡았다. 이 레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가 사라졌다. 혹은 그 생각마저 이 설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레버를 상향으로 힘껏 당겼다. 어딘가에서 중량체가 움직이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바닥이 아주 조금 들썩였다. 케이지가 느리지만 분명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제도판 위 종이들이 바람을 타고 흔들렸다. 종이 끝이 서로 스치며 내는 바삭거림이 마치 수십 개의 손가락이 동시에 책장을 넘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아. 이곳에서 뒤돌아보는 행위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 길은 기억과 시선에 반응했고 시선은 언제나 나를 더 깊이 가라앉혔다. 철제 발판 위로 올라서자 위에서 어딘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 아주 멀리서 끌어당기는 바람이 한번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발판 난간을 잡고 균형을 맞췄다. 아래쪽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금속 소리가 일어났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 같은 속도로 나와 함께 상승하는 듯. 케이지 벽면이 아주 미세하게 울었다. 그 울림 속에서 내 심장 박동이 되돌아와 다시 내 귀를 두들겼다. 얼마나 올랐을까? 갑자기 케이지가 멈추고 조명이 꺼졌다. 그리고 곧바로 아주 약한 비상등이 켜졌다. 빛은 붉었고 공기는 금속 비린내로 더 짙어졌다. 문이 열렸다. 바깥은 텅 빈 회랑이었다. 벽면에는 누구도 읽지 못할 도면 조각들이 직물처럼 덧대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숫자와 화살표가 뒤섞인 표식이 칠해져 있어. 그 화살표들은 서로를 가리키다 못해 스스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내딛었다. 그때 천장 위의 환기 덕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렀다. 위로 가지마.
팔에서 보았던 목소리와 같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덕트의 그릴 사이로 나와 똑같은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이 공간은 나를 따라 만들어지고 있어. 내가 본 것을 그들도 보고 내가 두려워한 것을 그들도 두려워한다. 그 반향이 벽과 천장 바닥의 구조를 조금씩 바꿔놓는 것이다. 회랑 끝에는 두 개의 문이 있어. 왼쪽 문에는 관찰실이라고 쓰여 있었고 오른쪽 문에는 대체 유닛 D라는 붉은 스탬프 자국이 번져 있었다. 나는 잠깐 고민하다가 왼쪽을 선택했다. 문을 밀자 작은 방이 나타나 중앙에는 의자 하나가 볼트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작은 카메라 구멍처럼 보이는 점들이 수십 개 뚫려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 서자 스피커가 켜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서 멈춘다. 방금 전에 도면 옆에서 읽었던 그 문장이 내 입에서 나온 소리로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달려 나왔다. 오른쪽 문 앞에 섰다가 문틈으로 스며드는 냄새에 발걸음을 멈췄다. 소독약과 썩은 물, 그리고 오래된 가죽의 냄새. 그 냄새는 삶과 사의 잔향을 섞어 놓은 것 같다.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회랑을 돌아 처음 케이지가 멈췄던 자리로 되돌아와.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비상등은 붉은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나는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 패널을 확인했다. 기묘하게도 주의가 켜져 있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켜지지 않던 그 버튼. 나는 손을 떼고 한동안 그것만 바라보았다. 함정일까 아니면 이 설계의 마지막 단계일까. 심호흡을 3번 하고 나는 천천히 G를 눌렀다. 케이지가 움직였다. 이번 상승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 진동도 금속의 삐걱임도 없이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나는 막대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난간을 잡았다. 뒷속 압력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냄새가 옅어졌다. 숫자 패널에는 아무 표시도 뜨지 않았지만 나는 위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딩!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풀 냄새, 비에 젖은 흙 냄새. 내가 떠나왔던 그 들판이었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먼 곳에서 까치 울음이 들렸다. 엘리베이터의 외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서 있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발끝이 흙을 눌렀고 장화 밑창이 풀잎을 스쳤. 모든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보통이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결국 천천히 몸을 돌려 내가 나왔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아주 멀리서 땅속 어딘가에서 익숙한 소리가 올라왔다. 딩! 금속이 움직이는 낮은 울림. 보이지 않는 케이블의 장력이 천천히 바뀌는 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다. 2발, 3발. 바람이 불었. 풀밭이 파도처럼 출렁였다. 트럭 문을 열어 올라타려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은 꺼져 있었는데 숫자 하나가 아주 희미하게 깜빡였다. 다음엔 어디로 내려가게 될. 나는 폰을 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평온하게 울렸다. 도로로 나와 핸들을 돌리는 동안 어쩌면 나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표면으로의 복귀는 잠깐의 배려일 뿐 설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내가 떠난 자리는 곧 다시 열릴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혹은 다시 나를 위해.